자, 드디어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의구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운숙 씨 사건, 유영재 사건, 드디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두 사람 다 방송에서 하차하고 거의 칩과하다시피 일상을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정의는 누구의 편에 섰는가? 제가 이때까지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영상을 계속 전달해 드려왔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 측에서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의 행태의 혐의를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 사태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죠. 결국 재판행을 한다.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혐의를 가지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가운데 검찰 측에서 유영재의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를 했다.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무법인 노종언 변호사는요, 21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 10월 18일 선우은숙 배우 친언니에 대한 이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이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 댓글을 삼가해달라. 자, 왜냐면 사실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분이 피해자임이 명백한 상태에서도 이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 남편분과의 사태는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에게 대하여 좀 이상한 날선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유념하셔서 댓글을 남기시더라도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냐,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 담당 변호사분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팩트로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나. 자,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6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2022년 10월달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에 신앙을 쌓아오다가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자, 하지만 결혼 발표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땠습니까?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사문설, 사실혼 관계 등의 루머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선우은숙은 이에 직접 출연 중인 동치미에 출연하여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 그가 재혼이 아니라 사몬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었죠. 그뿐입니까? 지난 4월 선우은숙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결국 유영재에 대해 이 말도 안 되는 혐의를 통하여 분당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 씨는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가 됐죠. 결국 소송건이 2개예요. 자,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유영재 씨의 입장이 어땠느냐?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팩트는 어떻죠? 결국 재판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계속하여 이거 나에 대한 프레임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검찰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검찰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큰 형량을 받느냐, 작은 형량을 받느냐. 검찰이 인정했는데 무죄 판결이 난 역사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90% 이상은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결국 형량을 받게 된다. 특히나 이 여성 관련 문제는요, 요즘 구속되는 게 굉장히 일상다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기사 타이틀 중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면 불구속 기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무엇인가? 아니, 그럼 구속이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자, 이걸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 불구속 기소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 여기서 기소라는 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영재가 피의자로서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 피해를 준 사람, 피해자, 피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피의자 유영재를 구속하지는 않고 기소라는 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더 쉽게 푼다면 유영재가 불구속 기사로 재판에 선다라는 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적혀져 있습니까? 결국 재판행, 법정에 선다. 시시비비를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가려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영재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완전 프레임이다. 난 그런 역사가 없다. 끝까지 부정을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검찰이 볼 때는 이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 혐의가 입증된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 혐의가 확실히 있어 보인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이제는 유영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주장했었던, 무죄라고 주장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쏟아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와이프의 언니를 이렇게 흔한 말로 찍적거렸다. 사실 직접거렸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혐의긴 하지만 본인은 내가 세상을 떠나도 안 지워질 형벌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저기에 대한 사태가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이 혐의에 대한 프레임을 유영재 나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혐의가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를 어쩝니까? 지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이미 이 유영재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건요. 유영재 본인이 사실 굉장한 전관 변호사를 지금 선임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기사로 전달을 드리기도 했지만 글쎄요. 이거 만약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세상을 안 떠나도 본인에게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형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죠? 음주운전과 여성 관련 범죄는요. 평생 각인됩니다. 평생.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관련 범죄는 발목에다가 전자기기를 차고 다니죠. 이 유영재 본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더불어서 어떤 말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할 새 증거를 찾았다. 동거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유영재 본인은요. 이 친언니에 대한 소송과 선운숙 씨와의 혼인 취소 소송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패소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운숙 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날 법정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 A씨의 증언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A씨가요, 사실 유영재의 지인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과 함께 여행을 했고 두 사람이 서로를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참다 못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닐까요? 또한 유영재의 작업실에서 그 여성과 동거를 암시하는 물품들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유영재가 해당 여성에 대해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 절대 우리 여성 팬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놀라운 증언 아닙니까? 이 증인이 주장한 시점은요 2019년에서 2020년대의 일이지만 유영재가 선운숙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노정원 변호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유영재가 여자관계를 속인 채
결혼을 했다라는 걸 잘 밝히는 게 중요하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입증 책임이 전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 측이 애시당초 불리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증거가 또 증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영재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난 날 저의 2번의 혼인 사실을 나는 밝혔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사실혼,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 소름 돋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했던 행동, 그리고 자신이 동거 여성, 양다리, 삼혼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재 본인 교도소행, 체포될 가능성, 구속될 가능성 다방면으로 높아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혼인 취소 소송이 시작되었다. 사실혼녀에 대한 증인이 있다. 자, 첫 재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수원 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에서는 29일 날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렸었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재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양측 변호인 2명이 참석하여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두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변호인들만이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15분 만에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소송전을 밀고 나가겠다. 유영재 본인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애당초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는 친언니의 사태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 절대 그냥 넘길 수가 없는데 이 유영재 본인의 입장이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기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더니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전관 변호사를 탁 대동해가지고 소송전에 맞대응하는 이런 모습들.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게 올바른 모습일까 사실상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뉴스 방송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또 다시 다뤄지고 있어요.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증인과 증거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의 혼인 취소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혼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핵심 증인 두 사람 모두의 지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영재가 사실혼 여성을 와이프라고 소개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했고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까지 모조리 확보가 되어 있다. 이 증인은 유영재와 자신의 사실혼 여성을 와이프라고 소개했다라는 그 당사자 여성과도 다 알고 있는 사이다. 그런데 유영재 측에서는 사실혼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다. 전혀 아니다.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 자료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영재 본인이 사실혼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여부는 선우은숙 씨 측에서 입증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의 원리라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바람 난 것 같은데 저 사람 사실혼 관계에 이성이 있었는데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명명백백한 증거 자료를 들이밀면서 이 법원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법정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은 난 그런 게 공표된 적도 없고 아닌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선우은숙 씨가 그것을 주장하려면 결국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 근데 이런 얘기 한 분들이 계세요. 유영재가 그냥 그 당시에 여자친구인데 내 와이프야, 내 아내야 라고 말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혼 여부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두 사람이 동거를 오래 해왔었고 그것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그 관련된 내용이 문자 메시지가 있다. 그런다면 사실혼 여부가 확정이 나면서 유영재 본인은 패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실혼 관계에
대한 것을 선운숙 씨가 입증을 해내게 된다면 유영재 본인은 일단 두 가지 재판 중에 한 가지, 바로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유영재 본인과 선운숙 씨와 친언니 세 사람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친언니의 이 신체적 문제점, 피해 사실들, 이것이 유영재 본인의 가장 큰 죄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 소송에서 선운숙 씨가 사실혼 관계에 대한 걸 입증해내면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유영재 본인은 나랑 1년 6개월을 생활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친언니에게도 그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리고 그런 녹취록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유영재 본인도 인정을 했고 나아가서는 본인인 우리 언니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되는 데 있어서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혼인 취소 소송이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선운숙 씨가 그 이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던 이영하 씨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이영하 씨가 사실 선운숙 씨와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영하 씨가 불쌍하다. 이영하 씨가 피해자다. 실제로 이영하 씨와 관계된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선운숙 씨가 이영하 씨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니였겠죠, 당시에. 엄청나게 막대했다.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다. 이런 엄청난 폭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이영하 씨는 그 당시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 유영재 사태에서도 선운숙 씨가 잘 해결되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운숙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소문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서 선운숙 씨의 친언니 사태로까지 번져나가는 이 상황에 이 선운숙 씨의 근황은 어떻겠습니까? 또 유영재의 근황은 어떨까요? 우선 선운숙 씨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유영재와 혼인 취소 소송 중의 근황, 며느리와 데이트도 했다. 선정님, 시어머님한테 호칭 엄마라고 하시나요? 어머님이라고 하시나요? 친정엄마처럼 말을 편하게 반말하나요? 라는 질문글을 선운숙 씨의 며느리에게 누군가 SNS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진과 함께 공개를 했어요. 저는 엄마라고도 하고 어머님이라고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요. 결혼할 때 어머님이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하라고 하셔서 진짜 딸처럼 밥 먹고 소파에도 누워있고 그럽니다. 딸은 그런 거잖아 엄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방송인 최선정 씨이죠. 선운숙 씨 아들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근황들이 막 포착이 됐어요. 여기 또 보니까 선운숙 씨와 최선정 씨가 함께 이 거실에서 올림픽을 보면서 상상 스케이트 타는 것을 막 이렇게 흉내를 내기도 하고 어머님이 놀러 오셔서 둘이 거실 바닥에 누워 스트레칭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있어요. 라면서 참 이렇게 시어머니와 아주 그냥 서스럼 없이 지내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머님 아닌 듯이다고요? 선운숙 혼인 무효 소송에도 열혈 체력 최선정도 놀랐다. 보니까는 강아지죠? 어머님 아닌 듯이다고요? 저는 주가슈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 선운숙 씨와 함께 며느리인 최선정 씨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SNS에 담겼습니다. 어머님 아닌 듯인가요? 라면서 이렇게 여기가 선운숙 씨, 이게 며느리 최선정 씨 같아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도움되는 동작 운동을 함께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면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 선운숙 씨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구나. 사실 동치미 방송에서 하차할 때만 해도 맨날 오열하고 쓰러져서 막 구급대도 막 출동하고 이랬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모든 걸 훌훌 털진 못해도 힘을 내면서 유영재와의 소송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 증거, 실제로 남아있는 녹취록들, 이제는 증인까지
선운숙 씨 측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어째서 정관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면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을까요? 유영재 본인은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유튜브 활동, 방송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SNS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신의 근황도 이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많은 사건 사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요, 다 사임을 내고 빠져나오곤 합니다. 유영재 본인도 이번 혼인 취소 소송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이 녹취록도 남아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선운숙 씨의 친언니와의 소송에서만큼은 글쎄요, 어떤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으려 할지, 과연 사임을 안 할지 고개를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소통하고 있는 선운숙 씨와 모든 것을 함구한 채 철저하게 잠적해 있는 유영재. 지금 이 사건의 본질과 결과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화되어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유영재 본인이 언제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순간이 올지 여전히 많은 누리꾼들, 또 많은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혼 여부가 굉장한 쟁점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걸로써 이번 소송의 승소가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유영재 본인은 재혼도 아니고 3혼에 가깝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었는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유영재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운숙 씨 입장에서도 재혼, 3혼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혼 여부를 유영재 본인이 이거 입증해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 단독은 29일 오전 선운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고요. 입장을 확인하며 15분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가 재혼을 했을 때 결혼 직전까지도 몰랐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라는 의혹, 그 이후에 양다리, 3혼, 많은 논란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유영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되자 선운숙 씨는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유영재는 뭐라고 했죠? 3혼설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아니다. 그러면서 선운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의 2번 혼인 사실을 이미 밝혔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속이고 결혼하지 않았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부끄러운 일을 나는 전혀 한 적이 없다. 깨끗이 정리하고 난 후에 선운숙 씨와 결혼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영재는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섰죠. 이번 재판에서도 사실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무엇이 중요했느냐?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선운숙 씨는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라며 목격한 증인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의 진술을 통해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여부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뿐입니까?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또 유영재에게 피해를 당했다라면서 고소를 했죠. 무려 5번에 걸친 이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유영재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성남 분당 경찰서에서는요, 특례법을 위반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선운숙 씨의 친언니 측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까지 제출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사실들도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바로 단독 기사로 올라온 이 내용입니다.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사실혼 여성을 와이프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말한 증거와 증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쭉 한번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선우은숙 씨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의혹을 받는 상대를 와이프라고 소개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선우은숙 씨는 이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도 사모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혼까지는 알지 못했다.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다. 또는 사실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두 번의 이혼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동거나 사실혼, 양다리는 근거 없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부정을 했네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정환 변호사는 뭐라고 했느냐. 핵심 증인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유영재가 여성분을 자신의 와이프라고 칭하며 부부 동반 모임을 할 때 있었던 방송 관계자다. 실제로 아내라고 소개를 받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었던 증인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사실혼 여부에서 중요한 건요. 사실상 부부 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부 생활을 했냐 안 했냐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전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난이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목격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담당 변호사인 노정원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혼 배우자라고 했던 사람을 와이프라고 지칭하는 유영재의 문자 메시지. 예를 들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와이프로 소개를 하고 대외적 호칭을 와이프로 한 것, 그리고 부부 생활에 실질이 있었는지 두 가지를 증명해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우은숙 씨 측은 이미 합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 유영재 씨가 사실혼 배우자분을 지칭하면서 내 와이프야 라는 호칭을 쓴다. 그게 증거로 남아있는데 정작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당한 거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다고 하고요.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이기는 것이 좋지만 설사 이기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신뢰 위반, 와이프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공판이 10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때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을 신청한 상태이고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와이프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아니냐라고 주장할 것이고 유영재 측에서는 아마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그냥 애칭이다. 사귀다가 끝난 사이까지 내가 다 알릴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대답할 것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어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 혼인 취소 소송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이혼으로 끝내라 라고 하는데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사실혼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했다라는 이 사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판례는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기망하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번 혼인 취소 소송에 있어서 유영재의 실제 사실혼 관계로 주장되고 있는 여성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동거를 했었다라는 이 동거녀의 증언과 입증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 측에서 또는 유영재 측에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저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그 동거녀의 입장을 확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번 10월 10일 날 올 두 번째 공판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으로 작용될 겁니다. 막말로 유영재와 함께 동거 생활을 했다라는 여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어떻습니까? 유영재 팬미팅이라고만 검색을 해도요, 뭐 사실 지금은 이미 잊혀졌던 뭐 팬미팅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유영재의 팬미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이미지에서는 싹 사라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진들과 블로그 글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왔었던 정말 많은 분들, 그 정말 많은 분들은요, 아마 유영재의 이 동거녀 또는 그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떠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와, 제가 이거 지금 검색해보면서 놀라운 게, 분명히 유영재 팬미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지금 나오는 이 연예인 유영재 말고 이 아나운서 유영재 씨의 팬미팅 블로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여기 보니까 뭐 포토뉴스에 올라와 있는 뉴스 기사 내용들을 제외하고서는 유영재의 팬미팅 블로그 사진들이 다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게시했던 당사자가 지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팬미팅을 했었던 팬들 사이에서는 유영재의 여자친구, 동거녀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선우은숙 씨의 이 정의 구현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유영재와 동거를 했었던 여성이 양심 고백을 한다면, 이 공판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유영재 본인은 친언니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건 팩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어찌됐건 사실혼 관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을 친언니와의 소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영재의 과거 팬이었거나 또는 동거녀분 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선우은숙 씨 측과 접촉을 좀 해서 뭔가 이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사회 정의 구현에 일조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9일날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이번 8월 29일날 진행되는 소송 첫 변론 기일은요, 아시다시피 이혼, 혼인 취소 소송입니다. 자, 이것과 별개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아시다시피 유영재에 대하여 원치 않는 접촉을 했다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은 8월 29일 날 열리는 첫 변론 기일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이 선우은숙 씨가 갖는 8월 29일 소송 첫 변론 기일, 제가 알기론 이날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변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론 기일날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 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원에 만약 받아들여져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선우은숙 씨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사태 역시 일사천리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례라는 건, 사례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친언니에 대한 소송까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날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정말 유영재라는 사람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례를 가지고 언니분이 소송을 진행할 때도 어느 정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영재 본인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선운숙 씨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유영재라는 전 남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녹취록에 외로워서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선운숙 씨의 친언니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영재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니 선운숙 씨 입장에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법적으로 해보자. 나는 무고하다. 이거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선운숙 씨의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 날 정말 유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것을 토대로 유영재와 다투게 될 언니분과의 소송전에서는 아마 상당히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이 선운숙 씨가 선임한 변호사와 유영재가 선임한 변호사의 차이점이 있죠. 선운숙 씨는 조금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분. 요즘에 근데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김호중 씨의 사태가 떠오르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재판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워 보였거나 사회적 시선이 좀 두려워서였겠죠. 유영재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운숙 씨가 진행하게 되는 이 변호사, 이분의 모습을 보면 승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분이 바로 허웅 씨, 농구 선수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허웅 씨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변호를 맡은 이 노정원 변호사, 그리고 허웅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당시에도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 이때의 모습이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 바로 이 허웅 씨를 출연시켜줬던 이 유튜버가 최근 아시다시피 대형 먹방 유튜버와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고소 조치가 되어서 알다시피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돼버렸어요. 남의 신상을 털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자, 이런 인간들이 이 유튜브 중에서도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인간이 있어요. 자, 이런 인간들의 습성이 이 구속된 유튜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짜뉴스 채널을 하는 유튜브들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명을 완전 나락으로 보내는, 그것도 제대로 된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던 것이 바로 선운숙 씨의 변호인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운숙 씨도 마찬가지고 이 억울한 사람들이요, 이런 정말 악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죠. 교묘하게 정의로 포장된 가면을 쓰고 남의 신상을 털고 남을 나락으로 보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유튜버들. 정말 이번 찌양법이 발의된 만큼 싹 다 채널을 삭제시켜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사태에 있어서 선운숙 씨가 선임한 이 변호사가 저런 유튜버들과 대변하는 바로 구하라법을 발의한 노정원 변호사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내가 비판을 받을지언정 한 사람을 구하고 싶다.
내 무기는 눈물의 초심이다. 이 구하라법을 발휘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많이 주목받았던 변호사분인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